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까지 청구되고 27일 날 국회에서는 이 체포동의안 투표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까지 오게 되는데 이재명 대표 주변의 인물 4명이 극단적 선택 또는 이 의문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자, 그중 한 명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보면 이 성남FC 의혹과 별도로 이 대장동 백현동과 대장동 위례신도시와 관련해서는 이 배임액이 나와 있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제3자 뇌물죄, 그러니까 뇌물액 133억여 원이 나와 있고, 이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배임액 4천여억 원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이 대장동 사업으로 이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에게 수천억 원의 어마어마한 이익을 몰아주게 된 배경, 그리고 성남 시민들에게는 손해를 끼치게 된 배경, 물론 이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천억이 넘는 배임액을 산정한 근거는 무엇일까요? 자, 중앙일보가 이 검찰이 4천억이 넘는 이 어마어마한 배임 액수를 산정한 그 근거를 찾았습니다. 바로 고 김문기 처장의 유서였습니다. 자, 극단적 선택을 하기 한 달 전쯤에 손으로 직접 쓴 메모 중에 검찰이 이재명의 배임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결정적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김문기 전 처장을 보면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나는 뭐 배임한 게 없다, 이 주장이 왠지 어색해 보입니다. 자, 이미 저세상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인이 된 김문기가 산 이재명을 잡을 것 같습니다. 이 배임 액수 산정 근거도 근거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으로서 엣지가 날아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미 이 부분은 기소됐습니다. 선거법 위반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 보궐선거, 뭐 대통령 선거, 아무튼 그 과정에서 나온 건데 김문기를 모른다고 한 발언이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김문기 전 처장의 이 유서, 그리고 그동안 나왔던 영상, 사진 등을 보면 김문기 전 처장 때문에 이재명의 국회의원 배지는 날아가고 또 이재명의 대장동 범죄 의혹은 증명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예단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현재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고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야지 구속영장 심사에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으로 체포동의안을 막는다 하더라도 지금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는 이미 국민들에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또 체포동의안 표결 직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의 범죄 혐의를 낱낱이 TV가 생중계되는 가운데 국민들한테 말할 겁니다. 그때 이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자, 삼국지 죽은 제갈량이 산 사마이를 잡은 것처럼 죽은 김문기가 산 이재명을 잡는 상황을 가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융단 폭격합니다. 자,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에 쓴 유서가 검찰이 주목하는 이재명 배임액의 근거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익을 민간 사업자가 독점하지 못하도록 추가적인 사업이익 배분 조건을 제시하는 사업제한 신청자에게 평가 점수를 더 주도록 공모 지침서를 수정해야 한다. 이 말은 이 대장동 실무를 주도한 사람 중에 한 명인 김문기 이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은 이미 왜 이렇게 민간에 엄청난 이익을 몰아주려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같은 해 2021년 12월 숨진 채 발견된 김 전 처장은
대장동 개발의 실무를 주도하면서 이처럼 이재명 성남시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2015년 2월 김 전 처장은 위례신도시 공동주택사업 공모를 경험한 주모 팀장에게 대장동 사업 공모 지침서 검토를 지시합니다. 주 팀장은 대장동 사업과 결합개발 형식으로 이루어진 1공단 공원 조성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의 70%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보장하는 입찰자에게 만점을 주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김문기 전 처장 그리고 주모 팀장은 이렇게 대장동 민간사업자 김만배 일당이 아니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더 많은 수익을 갖도록 하는 사람에게 가점을 주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민용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은 주팀장의 보고와 김문기 전 처장의 제안을 묵살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정민용은 이재명 측에서 내리 꽂은 인물입니다. 그해 2월 13일 공개된 공모 지침서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확정이익 1,830억 원을 갖는다는 부분 외에 나머지 초과 이익에 관한 내용은 다 빠져버렸습니다. 엄청난 이익을 성남시의 산하기관이 가져갈 수 있는데 이걸 다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임 혐의인 겁니다. 이처럼 민간에 유리한 방향으로 공모 지침서 작성을 유도한 정 전 실장은 평가표에서도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이 참여한 컨소시엄에 전 항목 만점을 줬다고 합니다. 이거 완전히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이게 이재명 측의 의도 아닌가 의심이 갑니다. 자, 주팀장이 김문기 전 처장의 지시로 작성한 공모 지침서 초안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배임 혐의를 묻게 되는 시작점이 됐다고 합니다. 김 전 처장이 남긴 이 유서 메모에서 시작된 초과 이익 환수 묵살 정황은 이후 내부 검토 보고서와 당시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구체화됩니다. 검찰은 지난 16일 이재명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대장동 사업 개발 이익의 70% 6,725억 원을 가져가야 하는데 이 가운데 성남시가 확정이익 형식으로 가져간 1,830억 원을 뺀 4,895억 원을 배임액으로 명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문기 전 처장 주모 팀장 말대로 했으면 6,725억 원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져갑니다. 성남 시민들을 위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포기한 겁니다. 4,895억 원을 포기하고 1,830억 원만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는 이 민간업자들이 이 어마어마한 돈을 가져갔다는 겁니다. 여기서 검찰은 고 김문기의 유서를 근거로 이재명의 배임액을 산정한 겁니다. 자, 아무튼 이 김문기 전 처장, 이재명 대표와 찍은 사진 같은 것도 공개됐습니다. 이걸 보면서 어쩌면 고 김문기의 존재 자체, 그가 쓴 유서가 이재명의 국회의원 배지를 날아가게 하고 이재명을 배임 혐의로 처벌받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